파트 3 아이덴티티 챕터 5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유연성 안트러프러너의 필수 덕목 지금까지 살펴본 현금 흐름 사분면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자.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 1998년 현금 흐름 사분면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질문을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좌측 하단의 자영업, 즉 S를 선택한다. 실제로 S 영역을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로 규정했기에 표면적으로 보면 정답이다. 하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실제로 4가지 사분면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의사인데 대학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면 근로자이고 개인병원을 개원을 하면 자영업자이다. 그런데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의 이사장이 되어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사업가이다. 그리고 명함상으로는 분명 의사인데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투자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비즈니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틈나는 대로 자기계발과 성공 비즈니스 관련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다.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직업에 의존하지 말고 수입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사분면 좌측의 직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수입원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인세 수입을 만들고 그 사업 소득을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가가 되는 것이 수입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2. 유연한 사고는 유연한 관점으로부터 필자는 28년째 글로벌 회원제 직접 판매 1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안트러프러너, 즉 1인 기업가로서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현이지만 편견으로 인해 오해도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하다. 대중의 오해와 편견 덕분에 성공의 기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거래는 점포 판매와 무점포 판매로 나뉘었다. 슈퍼든 백화점이든 대형 할인 매장이든 말 그대로 점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점포 판매이고 그 밖의 판매 방식은 무점포 판매인 것이다. 통신 판매, 방문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신 판매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지방 농민들을 대상으로 카탈로그 판매를 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방문 판매는 보다 적극적인 무점포 판매 방식이다. 판매원 혹은 영업사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견본 제품이나 카탈로그 등을 활용해서 제품을 직접 홍보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방문 판매라고 하면 미국에서 2002년에 TV로 방영된 영화 도어 투 도어가 떠오른다. 실제 뇌성마비의 장애를 딛고 방문 판매를 통해 와킨스시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세일즈 왕을 해낸 빌 포터의 실화를 담은 전기 영화다. 빌 포터가 사망했을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제목: 영화에 영감을 준 탁월한 세일즈맨 빌 포터 81세로 사망. 196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빌 포터는 미네소타의 식료품, 가정용품, 개인 생활용품 공급업체인 와킨스사의 세일즈맨이었다. 그의 생애를 다룬 TV 영화 도어 투 도어는 2002년 TNT에서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성공적인 방문 판매원은 운전, 걷기, 대화에 능숙해야 한다. 빌 포터는 이 중에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매우 어렵게 해야 했다. 그러나 끈기, 사교성, 매력의 조합을 통해 그는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 및 아이다호로 구성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와킨스의 최고 세일즈맨이었다. 도어 투 도어는 누구에게나 시청을 권하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영화다. 하지만 필자가 이 영화를 소환한 이유는 딴 데 있다. 시대에 따라 사업의 형태가 변하고 방법이 변한다. 빌 포터는 도어 투 도어, 즉 방문 판매업에 종사했지만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다. 운전, 배달과 같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서를 고용하고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업을 성장시켜가는 현대적 개념으로는 안트러프러너였다. 오늘날의 방문 판매는 영화에서 빌 포터가 보여준 방식과는 여러모로 다를 것이다.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Stand Your Ground 법이 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네가 딛고 있는 곳에서 물러서지 마라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38개 주가 Stand Your Ground 법을 채택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라는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소를 잘못 찾아 실수로 타인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총기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오늘날의 방문 판매업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필자가 가장 많이 접한 방문 판매원은 솔라 패널 설치를 권유하는 사람들이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 유니폼을 맞춰 입고 2인 1조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하는 방식은 방문 판매이고 사업의 종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 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일반적인 상업 광고나 오프라인의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설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아이템들이 있기 마련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 방식은 시대에 맞게 형태와 방법이 진화해 왔다. 빌 포터가 근무했던 왓슨사는 1970년대 말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 세일즈맨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자들을 소수로 줄이고 멀티레벨 마케팅을 도입한다. MLM 방식은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통을 담당하는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면서 함께 사업할 동료를 직접 모집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매출뿐 아니라 합산된 그룹의 매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사업 방식이다. 멀티레벨 마케팅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이 다단계 판매이다. 당시 미국에는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1979년 FTC로부터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라는 합법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바로 오늘날 글로벌 직접 판매 1위 기업인 아메이다. 당시 FTC의 합법성 판정의 근거가 된 것은 아메이 사업가들이 받는 보상이 누군가를 사업에 조인시키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매출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직접 판매는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모두를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점포 판매와 무점포 판매가 매장의 유무가 기준이었다면 직접 판매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광고나 유통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통칭한다. 챕터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생산자의 영역이었던 광고와 유통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의미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멀티레벨 마케팅을 직역한 다단계 판매는 법률적 용어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술적 용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는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가들이 다단계 판매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상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에서 공통된 단어는 판매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주된 사업 활동이 판매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가 중심이다. 소비자로 구성된 그물망에서 집단전 소비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이익을 그물망의 주체인 회원 소비자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는 마케팅 방식이다. 소비 활동이 사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제품이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여야 할 것이고 제품의 가짓수도 생필품 전반에 걸쳐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까지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포괄적 개념인 직접 판매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직접 판매 시장은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6가구 중 1명꼴로 2천만 명 이상이 직접 판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가들은 더 이상 그 옛날 빌 포터가 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전반에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었다. 실제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를 관찰해보면 오늘날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히려 모노 플랫폼이 아닌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 즉 플랫폼과 소비자 판매를 담당하는 소비자 플랫폼이 함께 가동되는 듀얼 플랫폼, 나아가 멀티플, 언리미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면 선생이고 환자를 치료하면 의사인 것처럼 직업은 행위의 목적을 통해 정의된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시대에 맞는 해석과 정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직접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표현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직접 판매 사업이라는 의미의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을 파트너로 해서 소비자 플랫폼을 확장시켜가는 1인 기업가를 안트러프러너라 정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 직접 판매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이전 시절에 사업가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디스트리뷰터였다. 이후에 IBO로 불렸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안트러프러너가 대세이다. 유연한 관점이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시대에 맞는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챕터 6 확장성 1. 4분면에 대한 재해석 현금 흐름 4분면에서 자영업자와 사업가를 구분하는 잣대는 시스템의 유무이다. 시스템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영업자이고 시스템을 갖추어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의해 비즈니스가 굴러가면 인세적인 소득을 일으키는 사업가인 것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 깔끔한 정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구분은 결과론이라는 점이다. 현상을 분석하는 잣대는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4분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왜 똑같이 스몰 비즈니스로 창업을 해서 누군가는 자영업의 형태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가가 되는 걸까? 결국 창업을 한 사람의 성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도전과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 가정과 가족의 안정성이라면 직업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성도 중요한 본성이다. 인간이 직업적,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가족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두려워하고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기를 주저한다. 문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자영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사전적 의미로 안트러프러너는 모험적 기업가 혹은 도전적 기업가를 뜻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 형태의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를 안트러프러너라고 하지는 않는다. 비록 구멍가게로 시작해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모험적, 도전적 기업가 정신으로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사업의 노하우를 프랜차이즈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트러프러너 DNA의 핵심은 확장성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라있는 제프 베조스도 1994년 인터넷 서점이라는 아이디어로 아마존을 창업했을 당시에는 모험적 기업가, 즉 안트러프러너의 전형이라 할 수 있었고 1959년 미시건주 에이다라고 하는 소도시의 한 창고에서 에로시라는 세제 하나로 아메이를 창업한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역시 도전 정신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내 원조 안트러프러너라 하겠다.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가를 발굴하는 일은 중요하다. 미국 사업을 필자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의 소개로 마케팅을 전공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난 적이 있다. 필자의 사업 설명을 경청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그 정도 성공하셨으면 혹시 다른 분야도 사업을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사업도 인생의 일부인데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필자의 선택은 그렇다. 업종을 다각화하면 본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안트러프너로서 창업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진검승부의 세계라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도 가상화폐의 대표 코인도 보유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유 자산의 시세를 쳐다보지 않는 것도 본업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 사업의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해가는 것이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2. 확장성의 속성. 개인 혹은 집단의 확장을 위한 도전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한다. 때문에 선한 가치와 명분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필요하다. 학창시절에 배운 한국사나 세계사를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인지도 모르겠다.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그럴싸한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프론티어 정신으로 미화된 미국의 서부 개척사에서부터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파이가 제한되어 있으며 확장성은 궁극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구라고 하는 파이도 5대양 6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영유권 분쟁이 생긴다. 수요가 제한된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제한된 파이를 선점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심하면 궁극적으로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행복과 인류 공영을 위해 전쟁 억제를 위한 국가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내 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같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가를 보호하는 기업을 파트너로 한다면 사업 성장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확장성에 제약이 없거나 적은 사업을 선택한다면 레드오션에서 제로섬 게임이나 치킨 게임을 벌이는 일은 피할 수 있다. 3. 퍼플오션 전략.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한다. 이 시장은 수요를 경쟁이 아닌 창조를 통해 만들어내기 때문에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존재한다. 흔히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함은 기업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차별화된 매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은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레드오션이거나 레드오션화되어 가고 있다. 산업의 경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경쟁자 수도 많기 때문에 제한된 수요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기업을 하는 사람치고 블루오션을 추구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블루오션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경쟁업체의 등장과 함께 해당 사업이 급속도로 레드오션으로 변하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블루오션을 유지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블루오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레드와 블루를 혼합하면 얻을 수 있는 색인 퍼플로부터 퍼플오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포화 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퍼플오션 전략이라고 함은 블루오션을 찾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차별화 또는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레드오션에서 벗어나는 기업의 전략을 말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선호도 역시 함께 변한다. 오늘 새로운 유망 직종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제의 인기 직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한다. 직업의 종류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에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개인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는 퍼플오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유망 직종이 생기면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 그러다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되거나 더 이상 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면 해당 직종은 급격하게 레드오션으로 변하게 된다.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블루오션을 지켜왔던 의사나 변호사도 더 이상 과거 선배들이 누렸던 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쪽 시장 역시 점차 레드오션화 되어가고 있다. 의과대학을 나와도 개원을 하기보다는 대형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같은 의과대학에서도 전공별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격차가 커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 역시 제로섬 게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 사법고시를 합격해도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법관으로 임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나마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개업을 하기보다 로펌에 취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2008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 빠르게 늘어나는 변호사의 숫자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에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다. 그래서일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꿈꾸는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제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신의 평안과 노후의 연금을 위해 지원하는 이들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흔히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으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원제 직접 판매 분야에서도 그런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 필자가 파트너로 하는 회사는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를 아우르는 직접 판매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 높은 인지도 때문에 성공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알려지지 않은 신생회사를 파트너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필자가 앞서 설명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그리고 퍼플오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길 바란다.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승자 독식의 원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제품을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제품을 사서 써보기를 권유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가. 그래서 필자는 같은 창업 비용이라면 별다방보다는 스타벅스를 개업하라 라고 조언한다. 퍼플오션 전략을 통해 나만의 블루오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 이 사업은 선착순 게임이 아니라 완주 게임이다. 올림픽에서는 1등에게 금메달을, 2등에게는 은메달을, 그리고 3등에게는 동메달을 걸어준다. 4등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기록을 냈어도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완주하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완주 게임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다.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즐기는 사람은 상대평가를 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두려워한다. 대학 입시가 두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고 각종 고시가 두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탈락하는 상대평가는 그동안의 노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인 대학 입시보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좋아한다. 우리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룬 실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받는 절대평가의 사업이다. 세 번째, 이 사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 게임이다. 제한된 파일을 서로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방 레드오션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이 사업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기 때문에 선착순의 원리와 상대평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65년간 기존 사업가들이 키워놓은 파이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해도 지금부터 앞으로 함께 만들어서 늘려가는 파이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조인한 것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선배 사업가들의 수고로 잘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같은 노력 대비
결과치는 과거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